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코인 과세 관련된 유예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또 FTX 관련된 소식, 기타 등등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22일 기준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속보로 코인과세 유예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예산안 발표가 있고요. 소득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소득세법도 통과가 안 되고요. 소득세법만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예산을 이렇게 짰어요. 계획서를. 근데 소득세법 부분도 같이 통과가 돼야 효력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예산안은 통과가 됐지만 너 이 예산안의 충당금은 어디에서 갖고 올 건데?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건데? 근데 소득세법이 통과 안 됐어. 그럼 변칙이 생기겠죠. 그럼 예산도 변칙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트로 둘 중에 하나가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는 게 국민으로서 알 권리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22일이 있고 23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23일까지 통과 안 되면 한 해 거의 다 통과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3일날 기준일이 이제 마지막 정례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22일날 대부분 합의가 나와서 도출이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3일날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23일까지라고 하지만 22일날 대부분 자료가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코인과세 2년 이후에 여야 2025년부터 시행 합의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연 250만원 공제와 그 외적으로는 이제 20% 기타 소득세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 이제 기타 나머지 세금까지 합치면 22%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존에 2018년도 때도 제도적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연기가 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제도적 연기로 인해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때에는 연기가 또 된다라는 기대적 심리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예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래 왔지만 과거가 이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중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해당 부처와 인력이 어느 정도 좀 되고 50% 이상 좀 진척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변칙성이 워낙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매우 좀 낮게 가져가셔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재부 1차관이 제도적 법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회적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했죠. 왜냐, 제도적 법적 준비가 없는데 해봐야 공무원의 일거리가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냐, 소송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해야 되는 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소송의 방어적인 역할에 있는 업무가 너무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 법적인 내용이 없는데 100% 패소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고 시간적인 낭비가 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위원들의 또다시 2년을 늦추자라는 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코인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합리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분들이 진정 투자적인, 금융 투자적으로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두 쪽 당은. 왜 그러냐면 주식에서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한때 엄청나게 있었을 때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주식도 원래는 2천만 원대까지밖에 안 냈는데 이게 하도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5천만 원까지 한도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명시를 해서 바뀐 겁니다. 네, 공제 한도도 원래 그것도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국민청은 계속 올리고 연달아 해당에 있는 주식 유튜버 분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바뀐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소속에 있는 소속당들은 과거에도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번만 그래왔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금융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상당히 무조건 세금을 밀어붙이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투표할 때만 항상 유예가 투표 시즌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 시즌에 맞췄을 때는 항상 유예만 해줬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라는 주의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과 정의당 전 정치적 색깔은 없지만 금융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세금을 원래 밀어붙이는 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셔라. 근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부자가 이 이야기를 뭐 짧게 이야기하면 부자한테 세금 많이 징수를 한다고 해도 징수된 금액은 클지언정 이 사람들에 있는 삶의 변화는 안 생겨요. 근데 우리의 사다리가 부자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에 있는 끈이 끊긴다니까요. 물론 제 구독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의 다 안 들으겠지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뭐 부자가 못해서 실패를 했지만 내 자녀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고소득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소득이 된다라는 조건이 어차피 직업이 한계가 있잖아요. 대부분 부자와 겹칩니다. 어차피 재산 대비 세금이나 소득 대비 세금이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따로 분류가 안 돼요. 어차피 고소득에 있는 준함만큼 올라가면 어차피 부자와 겹치기 때문에 세금이 있는 빈도율이 높이면 내가 재산에 있는 증식기간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분들이 내 고생한 대비 고생한 대비 보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부분은 부자의 삶을 그냥 별개로 보고 그분들의 삶은 그냥 그분들의 삶이다라고 따로 떼서 보는 게 맞는 거고 나는 내 삶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좀 그런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는 매번 뭐 제 조카나 이런 뭐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돈을 많이 못 벌죠? 당연하지. 같은 카테고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에 따른 이해도가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으로 FTX 창업자 샘 뱅크먼이 이번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보석금을 내고 난 시점으로 FTT가 30%나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웃기죠. 근데 이 돈은 또 본 계좌가 아니고 다른 계좌에서 해가지고 보석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서 일단은 거주를 해서 이렇게 뭐 생활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JP모건 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현재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사라질 것 같다. 내년 12월이 되면 CPI 약 3.5까지 연준의 목표치이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물가는 더 빨리 내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이유가 없다. 전략적으로 현재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타이밍인데 몇 달 안에 연준은 과잉 긴축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고 경제가 예상보다 더 많이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비스업 물가 부분 제가 매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따른 입국 절차가 그렇게 간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래서 인력 충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한번 뽑아놨으면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계속해서 맞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어야지만 그나마 좀 인플레이션도 원하는 2%, 3에서 2% 내려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 강도가. 그걸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것 같은데, 이게 이 코로나라는 게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상당량 시간 목표 도달 2%대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3% 중반까지는 금방 내려올 것 같은데 3에서 2 내려가는 강도는 쉽지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점 대비 주식, 미국 주식도 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거의 다 뭐 많게는 30%에서 50%대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인과 거의 유사하다. 우리만 빠진 게 아니다. 2018년도 때는 우리만 빠졌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자산이 박살이 났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3만기 주중으로 보면 거의 아무래도 1,300원도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더욱더 긴축에 있는 속도를 빨리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치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있는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브라질이 암호화폐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고 대통령 법안 서명이 했다고 합니다. 거래 이체 결제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거래소에 존속하는 횟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가격이 높을 때만 채굴 회사들이 거의 다 던진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 과거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단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말 경기가 안 좋을 때, 채굴회사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하락기 패턴에도 물량을 조금씩 냅니다. 그 물량을 많이 내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내면 쉽지가 않는다. 그리고 2023년도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주는 애들은 채굴 회사들이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다. 이 약자가 나오면 거의 다 저쯤에 거의 다 가까워질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가 금리 인상 중단 시 암호화폐 시장 급등 랠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너무 성급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대부분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이 긴축을 동일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풀릴 때 주변 국가들도 덩달아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 통화량의 규모는 어마무지할 겁니다. 근데 그게 경기 침체를 회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통화량이 천천히 풀리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죠. 왜냐? 그 전에 인플레라는 걸 세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급등 랠리가 인하를 한다고 해서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설레발치지 말자. 그리고 에이다 8,300만 달러 에이다를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매집을 합니다. 소신껏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채굴자 전기료 급등과 약세장 지속 못 버티고 채굴 포기 수출하고 있다. 전력자원 낮은 수요 등의 유럽 채굴자들이 노르웨이 북부 지역과 스웨덴으로 몰려갔는데 결국에 전기료가 기록적으로 폭등을 해서 채굴자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했으니 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비트코인 더 많이 던지겠죠. 그리고 그레스케일 GBTC, 현물 BTC 전환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라면 GBTC 쪽을 더 많이 매수를 할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오히려 현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시프도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 대표 12월 달에도 나는 위믹스 추가 매입을 할 것이다. 이런 CRT가 없는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웨이브 USDN 디패깅 복원 새 제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상패 때문에 얘네들도 마지못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시스템 토큰 지원 증가에 따른 이 담보 물건이 그렇게 안정성이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는 취지를 보면 열심히 잘 준비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근데 저게 저 담보를 믿을 수가 있냐? 라는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져 있다. 그리고 미국의 SEC가 FTX 거래소 FTT 유가증권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SEC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자본시장법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FTT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제가 봐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게 거래소 토큰의 이런 판결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암호 자산시장, 금융시장 동일 규제 적용해야 된다. 한국은행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암호 자산의 탈국격성, 성장성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감독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할 것이다. 주체는 어디라고 했죠? 금융위원회 쪽이 임시적으로 일단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은행 쪽에서도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고 배치 인력을 해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쪽에서도 해당 인력 충원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래하는 그 2년 동안 얼마나 국내 기관들이 정부기관들이 얼마나 산전적 준비 기간을 잘 해줄 것이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일을 안 할 거예요. 2년 동안은. 왜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국회의원을 선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하신 대로. 네. 누구 특정 당을 저는 응원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좀 더 이론적으로 투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